수능 특강 고전시각 06번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오늘 배울 건 거창가와 향산별곡이라는 작품이고요. 내용 자체가 좀 어렵기도 한데 말하고자 하는 바만 정확히 좀 적고 계시면 쉬울 것 같으니까 빠르게 보겠습니다. 가사문학의 세계에서 우리 1월달부터 가사라고 하는 갈래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정의하진 않겠습니다. 가사문학 세계에서 태평성대와 성은을 노래를 했었던 조선 전기 문학적 경향. 그럼 여기서 말하는 태평성대와 성은을 노래했던 조선 전기의 문학적 경향과는 다르게 우리가 보고 있는 거 후기예요. 조선 후기는 현실 모순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내는 가사 작품이 등장하였대요. 이러한 가사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현실 비판 가사라고 설명을 합니다. 조선 시대 후기에 나온 갈래 또는 이러한 가사들을 현실 비판 가사라고 설명을 한다. 그럼 현실 비판 가사가 왜 등장하기 시작했는지를 봐야 돼. 특히 뒤에 가로 열어보실까요? 특히 할게요. 특히 19세기 전반은 왕권이 약화해지고 전국적으로 수령과 아전에 의한 수탈이 심해져 백성들은 부당하게 징수된 세금을 마련하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하여 관아에 끌려가서 형벌을 받기도 하였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겪는 백성들의 힘듦 또는 어려움 또는 고난들을 노래하는 작품들을 현실 비판 가사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을 잃은 가장의 고난은 더욱 가중되었는데 죽은 사람의 이름을 군적과 세금대장에 올려놓고 군포를 받던 백골징포로 인해서 수모를 겪기도 하였다. 즉 죽은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라고 하는 건 오늘날에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될 겁니다. 죽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산 사람을 대상으로 세금을 걷어야 그걸 합당하다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조선 후기에는 왕권이 약화되고 지방의 수령과 아전들의 권력이 강해지다 보니까 개인들의 또는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소위 말해서 삥 뜯기 시작했대요. 이어서 볼게요. 이런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탄생한 작품이 가라고 하는 거창가와 나라고 하는 향산별곡이다. 전자, 여기서 말하는 전자라고 하는 건 거창가요. 거창가 등 경상도 거창의 수령 이재가와, 그럼 이재가 나쁜 놈이겠죠. 왜? 수령과 아전들이 수탈해서 백성들이 힘들어진다라고 했으니까 나쁜 놈. 그리고 아전들이 백성들에게 수탈과 횡포를 일삼는 상황을 제시하면서 백성들의 고난을 노래하고 있고, 후자라고 나와 있는 향산별곡은 지방하층 사족으로 추정되는 작가가 관리와 백성의 관계를 통해 현실 문제를 고발하고 있다. 그럼 결국 이 두 가지 작품에서 고발한다, 고난을 노래한다, 수탈과 횡포를 일삼는 상황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건 공통점이지만 말하고자 하는 바를 풀어나가는 방식은 차이점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볼게요. 거창 지경을 둘러보니 삼가라고 하는 지역, 합천이라고 하는 지역, 안의라고 하는 지역, 지뢰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내 읍중 처하여서 가로 닫아보시면 결국 여기까지는 무슨 뜻을 의미하냐면 거창의 모습이 제시되고 있는 부분, 삼가와 합천과 안의와 지뢰라고 하는 경상도 지역으로부터 둘러싸여 있었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매년 결복을 상정할 때, 여기서 결복이라고 하는 건 조선시대 때 논밭에 대한 과세의 기준이 되던 기준을 말합니다. 즉, 내 읍 가운데에 놓여 있어서 거창 땅에 매년 조선시대의 논밭에 대한 과세의 기준을 정할 때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타읍은 타읍 앞에 가로 열어볼게요. 다른 도시는 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른 시는 11두냥 민간에 출질하고, 즉 11두냥 민간에 출질, 같은 말, 세금을 걷는다고 하고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거창은, 그럼 이것은 타읍과 거창의 상황을
대조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16, 70량 해마다 가증하네 더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 놓고 보시면 타읍에 비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 드리는 거창의 상황이 될 거야. 그럼 거창이라고 하는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백성들의 고통이 더 심하다고도 볼 수 있겠네. 갈게요. 타읍도 목상납이라고 하는 건 세금이나 물건을 무명이나 이제 나무와 같은 걸로 내는 것을 목상납이라고 해요. 호조와 선해청의 봉상, 물품을 바치고 라고 보시면 돼요. 호조라고 하는 지역과 즉 관청과 선해청이라고 하는 곳에 물품을 바치고 본읍, 여기서 말하는 본읍이라고 하는 건 이 작품에서 가장 주되게 말하고 있는 거창이 되겠죠. 거창인 우리 읍도 목상납을 호조라고 하는 기관과 선해청, 해청은 선해청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해청이라고 하는 기관에 물품 따위를 바치니 다 같은 왕민, 왕의 백성으로 왕세, 세금을 같이 내는데 어찌 우리 거창은 사온양식을 가증하노 더하는가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까 위에서 가로친 부분까지만 가로쳐도 되고요. 여기 타읍부터 가증하노까지 가리로 쳐도 돼요. 결국 타읍은 한 11두냥 민간의 출지라고부터 방금 읽었던 사온양식 가증하노까지가 아까 제가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다른 읍에 비해서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 드리는 거창의 상황을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원통할사, 얘들아 원통이라고 하는 두 글자는 정서를 드러내는 단어가 될 거야. 그럼 결국 여기서 원통하다라고 하는 건 오른쪽에 적을게. 원통하다라고 하는 건 우리 운문가사에서 또는 운문문학에서 정서와 관련된 단어가 나왔을 때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제시한다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잠시만요. 직접적으로 제시한다고 설명하잖아.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매번 봤던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통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거창의 상황 때문에 타읍에 비해서 매년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가고 있는 거창의 상황 때문에 원통하다라고 화자의 정서가 직접 제시되고 있다. 이어서 볼게요. 백사장의 결복이라 백사장에게까지 세금을 물렸구나. 근래에 이 기역 부분 전체 가로쳐 보시면 같은 말로 자연 재해로 발생한 고난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날에도 코로나 때문에 국가재난지원금 주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근래에 강물이 범람하여 모래가 산처럼 쌓였는데 라고 현대어풀이 하시면 돼요. 다시 갈게요. 근래에 강물이 범람하여 모래가 산처럼 쌓였는데 절통하다라고 하는 것도 뼈에 사무치도록 원통하다란 뜻이니까요. 정서가 직접적 제시되고 있다. 우리 백성 제라고 하는 글자는 뭐냐면요. 뒤에 별빛이 나와 있으니까 뜻 나와 있을 거야. 논밭이 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조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이야. 됐어요? 그런데 이러한 조세 감면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구나 라고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재해 때문에 못 내는 상황이라면 나라에서 조금 세금 감면 혜택을 줘야 되는데 거창 사람들은 이러한 혜택도 받지 못한답니다. 이어서 볼게요. 재결 앞에 가로 한번 열어볼게. 재결이라고 하는 건 자연재해를 입은 논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연재해를 입은 논밭의 회감함은 즉 서로 주고받을 것을 계산해보고 남을 것을 계산해보는 것은 묘당의 처분 있건만은 여기서 말하는 묘당의 처분이라고 하는 것 같은 말
조정의 처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라의 지침과 같은 개념이 되겠죠. 묘당의 처분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묘당 회감, 즉 정부가 감면해 준 재결, 즉 자연재해를 입은 논밭을 중간 투식 누가 하는가? 중간에서 누가 훔쳐먹고 있는가? 그럼 결국 가로 닫아보시면 나라에서는 자연재해를 입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혜택을 줬을 겁니다. 즉 조정의 처분을 따르지 않고 백성들을 수탈하는 관리라고 표현할게요. 수령과 아전, 관리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중간에서 먹튀하는 거죠. 그럼 결국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백성들이 겪고 있는 백성들의 고난의 책임은 관리라고 말하는 지방 수령과 아전의 탓이다. 임금의 탓이 아니다가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 갈게요. 가포. 군포에 준하여 바치던 배 중에 악생포는, 즉 배를 징수하던 이유 중 하나는 제일 심한 가포라. 3, 4년 내려오며 탐악이 더욱 심하다. 그러면 거창 지역에 최근 3, 4년은 정말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탐악이 심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탐악이라고 하는 건 욕심이 많고 탐욕이 많고 포악한 것을 탐악이라고 해요. 나쁜 놈들, 탐관오리들. 그럼 결국 3, 4년 사이에 탐악이 심해졌다라고 하는 건 거창을 지배하고 있는 거창 수령의 재임 기간과 일치하겠죠. 즉 그 수령이 오기 전까지는 나름 괜찮았지만 이제가라고 하는 수령이 온 다음부터는 거창 지역이 살기 어려워졌다. 악생포 한 당번을 한 고을에 얼거매어 침탈하며 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앞에 먼저 가로 좀 열어놓을게. 많으면 1, 200냥, 적으면 7, 80냥. 모야무지라고 하는 건 선물이나 뇌물을 몰래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선물이나 뇌물을 몰래 주는 것 남모르게 책방으로 가져가니 이 가포 한 당번에 몇몇 집이 집을 탕진했는가 가로 닫아보시면 결국 관리들의 끊임없는 수탈 때문에 파산하는 거창 백성들의 상황,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들이 되겠죠. 그 많은 남은 가포 수륙군범을 다 던져두고 선무포, 재번포며, 그러니까 각종 명목으로 배라고 하는 옷감을 걷어가는 패단들을 말하고 있는 거야. 선무포도 패단, 나쁜 거. 재번포도 나쁜 거, 1, 2포도 나쁜 거, 노령포도 나쁜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각종 명목을 만들어 놓고 계속 삥 뜯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패단이 된다라고만 인지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갈게요. 명색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명색 앞에 가로 열어볼게. 명색 다른 처 가포를 100가지로 침책하니, 침책이라고 하는 건 물품을 거두어 드릴 때 트집을 잡아서 술이나 돈을 청하던 거, 건덕지 잡아가지고 더 삥 뜯는 거예요. 간단하게 본다면 물품을 거두어 드릴 때 트집을 잡아 술이나 돈을 청하니 김담사리, 박담사리, 큰애기며 작은아기. 여기서 말하는 김담사리와 박담사리, 큰애기, 작은애기라고 하는 건 수탈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가짜 이름과 거짓 기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사람에 맞게 세금을 삥 뜯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볼게요. 작은애기 어서 가고 바삐 가자 향작청에 잡혔단다. 가로 닫아보세요. 향작청이라고 하는 건 아전들이 실물을 보던 곳을 향작청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 결국 이 부분은 계속 거창이라고 하는 지역에 수탈을 일삼는 현실이 되겠죠. 그리고 어서 가자 바삐 가자 향작청에 잡혔단다 라고 말하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수탈을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거창 백성들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어서 갈게요. 앞마을에 짖는 게라고 나와 있는데 가로 한번 열어볼게요. 앞마을에 짖는 게 아전 보고 꼬리치며 강아지가 꼬리를 친다라고 하는 건 어떠한 대상이 자주 방문했기 때문에 꼬리를 칠 거예요. 그죠? 뒷집에 우는 아기 아전 왔다고 울지 마라. 가로 닫아보시면 결국 강아지나 아기나 아전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 될 거야. 그럼 결국 당시 아전과 같은 관리들에 대해서 어린아이도 반응하고 강아지도 반응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횡포를 일삼는 아전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신양역이라고 하는 건 양인들이 부담하던 의무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양인들이 부여하던 의무 원통한 중에 황구첨정 어린아이에게까지 군포를 징수하던 부당함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어린아이에게까지 군포를 징수하던 부당함이 참 가련하다, 딱하다. 요즘도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일반적으로 군대를 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군대에 관련된 의무가 고등학교 졸업부터 생긴다라고 가정한다면 당시 거창 지역은 돈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 이제 막 태어난 남자 아기에게도 군대와 관련된 세금을 내게 했대요. 엄청 부당하다라고 느끼겠죠. 부당함. 뭐에 대해서 부당한지는 제가 방금 구두로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적지 않는다라고 해서 안 적으시면 안 되고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어서 갈게요. 생민가포 앞에 가로 열어볼게. 갑니다. 생민가포라고 하는 건 산 사람의 가포라고 보시면 돼요. 가포라고 하는 건 군포에 준해서 바치던 배를 가포라고 한다고 앞에 설명했죠. 그러니까 군대 안 갈 거야? 오케이. 그럼 너는 배 집 내. 배를 세금으로 대신 받아줄게. 이런 게 가포입니다. 산 사람의 가포를 던져두고 백골징포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했죠. 죽은 사람에게 세금을 걷는다. 백골징포는 무슨 일인가? 황상고총 노방강시, 즉 황폐한 산 무덤 속 시신이여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황폐한 산 무덤 속 시신이여 너의 신세 참 불쌍하다. 너 죽은 지가 몇 해인데 가포돈이 무슨 말이야. 관청 앞에 저 송장은 죽음도 원통한데 죽은 송장을 다시 파서 백골징포 더욱 서러워. 이어서 갈게요. 가포탈이라고 하는 건 수령과 아전이라고 하는 나쁜 사람들이 각종 말도 안 되는 명목으로 세금을 받아내서 약탈하고 수탈하는 것을 가포탈이라고 해요. 가포탈할 때 원정, 억울한 죄로 겪은 고통스러운 생각을 호령에서 쫓아내니 월락삼경, 달이 지는 삼경의 늦은 시간, 깊은 밤과 천읍우습이라고 하는 건 하늘이 흐리고 비가 내려 축축히 젖은 슬픈 밤에 또 이제 화자의 정서가 직접 제시됩니다. 원통에 우는 소리 동원 하늘도 함께 운다. 가로 닫아보시면 여기까지가 백골 징포가
나는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말도 안 된다. 그리고 방금 봤던 부분 중에 원통하다 우는 소리 동원 하늘에 함께 온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동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방 관아에서 수령들이 공적인 일을 처리하던 중심 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라도 교육청 또는 경기도청 이렇게 수도권에 또는 지방에 있는 그러한 지방 관아들이 공적인 일을 처리하던 중심 건물을 동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 결국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거창이 겪고 있는 거창의 현실은 하늘이 울 정도로 비참하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돼요. 되셨죠? 이어서 갈게요. 청산 앞에 가로 열어놓고 들어갈게. 청산백수 우는 과부 그대 울음 처량하다. 엄동설한 긴긴 밤에 독수공방 매우 서럽대요. 그럼 여기서는 혼자 살아가고 있는 독수공방의 서러움이 제시되고 있는 부분이 될 거고, 남산에 농사 지은 밭을 어느 장부가 갈아주며 동원이라고 하는 동쪽들입니다. 동쪽들의 이근수를 누구를 데리고 화답, 시나 노래에 응해서 대답을 하겠는가. 어린 자식은 아비 불러 어미간장 녹여낸다. 엽엽히 우는 자식, 즉 배가 고프다고 우는 자식, 배고파서 서러워하며. 그럼 결국 과부의 입장에서는 생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가 어렵겠죠. 여인 또는 과부가 겪은 생활고, 가장생각, 남편이 죽었으니까요. 가장생각으로 서러운 중에 죽은 가장 가포, 세금을 내야 된답니다. 얘도 마찬가지. 죽은 사람에게 세금을 징수한다. 백골징포가 되겠네요. 흉악하다. 저 주인놈 과부 손목 끌어내요. 여기서 말하는 저 주인놈이라고 하는 건 세금을 걷던 관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어요? 근데 세금을 걷는 관리들에게 놈이라고 하는 비속어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지금 읽었던 이 부분은 관리들의 횡포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드러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가포 돈 던져두고 차사, 관리의 관습이라고 하는 건 세금을 강탈하던 사례를 먼저 찾아 필필이 짜는 배를 탈취해서 간단 말인가? 가로 닫아보시면 여기까지는 과부 또는 여인이라고 해도 돼. 과부들이 당한 고초 또는 순환이 드러난 부분인데, 이와 더불어서 죽은 사람에게도 세금을 징수하는 백홀징포의 참상을 엿볼 수가 있을 거야. 그런데 이 부분은요, 이러한 두 가지 요소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여인이 겪고 있는 여인의 서러운 심정에 초점을 두고 전개한다라고 하는 시성 전개 방식상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중략, 청천에, 즉 푸른 하늘에 외기럭이 어디로 향하느냐. 외기럭이 가로쳐 보시면 이 외기럭이는 화자는 이러한 거창의 현실에 대해서 답답하니까 소원을 가지고 있겠죠. 즉 화자가 또는 화자의 소망을 임금에게 전해 줄 것이라고 여기는 대상, 내가 외기럭이가 될 거야. 어디로 가는 거야? 소상강 바라보는 거야? 동정요 가는 거야? 북계상에 높이 올라서 상림원이라고 하는 건 임금님이 있는 궁궐이요. 임금님이 있는 궁궐인 상림원을 향하는데 구름 없는 하늘 종이에 세세민정 그려다가
여기서 말하는 세세민정이라고 하는 건 백성들의 세세한 사정과 형편을 말해요. 됐어요? 그럼 결국 얘를요 쉬운 말로 바꿔보시면 거창의 상황을 상세히 또는 자세히 그려다가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인정전 임금 앞에 나는 듯 올려다가 우리 임금 보신 후 별반 처분 내리소서. 결국 이 부분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는 뭐냐면 임금이 거창의 상황을 해결해 줄 것을 소망하고 있다고요. 너가 해결해 줘. 더디도다 더디도다 암행어사 더디도다. 이건 현재의 상황이 되겠죠. 거창을 구해줄 암행어사의 방문이 굉장히 더디다고 느껴지나 봐. 바라고 바라나니 금부도사. 금부도사가 바로 이 암행어사와 동일한 소망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화자가 간절히 기다리는 소망의 대상. 금부도사를 내려주어 자루쌈에 잡아다가 길가에 버리세요. 즉 탐악을 일삼던 수령과 아전들을 잡아다가 길가에 버려주세요. 즉 탐악을 일삼는 관리들에 대해서 임금님께서 처벌해 주세요. 어와 백성들아 라고 나오죠. 마지막 총 정리하는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 갈게요. 어와 나오면 영탄법이라고 한 건 지겹게 말했으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백성들아 연후 그런 뒤에 태평세계 만세만세 억만세로 여민동락. 여민동락이라고 하는 건 임금과 백성이 함께 즐기답니다. 임금과 백성이 함께 즐기는 것을 하겠다. 결국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현재 상황의 해결 방안은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백성을 잘 다스리는 관리의 부임이다. 이렇게 백성을 잘 다스리는 관리가 부임해야 여민동락하면서 임금과 백성이 함께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답니다. 되셨죠? 여기까지가 거창가였고 그 다음 향산별곡 가겠습니다. 이어서 갑시다. 문무양반 목민이라고 하는 건 백성들을 다스리는 벼슬아치를 목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목민 중에 항민하는 원님네 세모 쳐보시면 항민하는 원님네들이라고 하는 건 백성들을 가혹하게 다루는 거야. 그러니까 탐욕 또는 탐악하는 관리들 있죠. 탐관오리들, 부정적인 대상들. 이내 말씀 배척 말고 마음 새겨 들어보세요. 아까 봤던 거창가랑은 조금 달라요. 여기서는요 탐악을 하는 관리들을 설득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죠. 내 말 배척하지 말고 한번 마음에 새겨놓고 들어봐. 할게. 성 안에서 앞에 가로 열게요. 성 안이라고 하면 얘들아 우리 지역으로 부임하기 전이 될 거야. 부임하기 전에 들을 때는 총명인자하다고 했는데 근무지 부임 후가 되겠죠. 근무지에 도착해서는 어찌 저리 다르신 거예요? 가로 닫아 보시면 결국 여기는요 부임하기 전과 후의 모습이 다른 것을 비판하고 있다. 내려갈 때 돈을 쓴 거야? 들어갈 때 돈을 쓴 거야? 기생에 빠진 거야? 간사한 아정과 함께인 거야?
술에 빠진 거야. 고량진 및 기름진 고기와 좋은 곡식으로 만든 음식에 막혀 있는 거야. 가로 닫아 보시면 왜 저렇게 다른지 다양한 이유들을 나열하고 있죠. 1번 열거법. 쟤네들이 왜 이렇게 달라진 거야 라고 말하면서 2번 관리들의 탐악에 대한 비판. 있던 총명 어디 가고 또 가로칠게. 그럼 이 총명이라고 하는 건 부임하기 전이 되겠죠. 아까 총명인자라고 했을 때 그 총명입니다. 없던 어두움 내었고 있던 인자 어디 가고 부임 전에 있던 인자 어디 가고 이제 부임하고 나서는 포악을 내었는가? 그러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 대꾸법. 두 번째, 부임하기 전과 후를 또 비교하고 있어. 그럼 이 형산별곡에서 부임하기 전과 부임하고 나서의 모습을 제시한 이유는 앞에 봤던 것처럼 비판하고자. 부임하기 전에는 이렇게 좋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왜 그따구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내가 모를까? 자네 일을 나는 알아. 착한 본성 이른 속에 자기 욕심을 길러서 사단지목, 즉 사람의 본성에서 나오는 네 가지 마음, 즉 사단지목이라고 하는 건 착한 본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착한 본성 다 모르고 욕심 있는 마음뿐이야. 선사양전, 즉 백성들보다 높은 사람들만 섬기는 것을 그만하고. 그럼 백성보다 높은 사람들만 섬긴다라고 하는 건 백성을 무시한다가 되겠죠. 나쁜 사람들. 자목백성 하요보소. 자목백성이라고 하는 건 고을의 수령이 백성을 사랑으로 돌보다라는 뜻이거든요. 결국 너 그만 높은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백성을 사랑으로 돌봐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결국 좋은 정치, 얘를 선정이라고 하죠. 선정을 베풀 것을 권하고 있는 구절이 되겠죠. 여기까지가 형산별곡이었습니다. 좀 희소한 작품이기도 한데 한번 볼 때 제대로 봐놓으면 좋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현대어풀이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어풀이는 꼭 여러분들께서 꼼꼼하게 하고 계셔야 되니까 현대어풀이까지 완벽히 많이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